남편은 43살이었습니다. 건강했고 성실했고 늘 딸아이 머리를 쓰다듬으며 퇴근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사고가 났던 날도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며 저녁에 봐하고 웃었죠. 나는 현관에서 조용히 문을 닫았고 그게 마지막 인사였습니다. 그날 저녁 6시가 넘도록 연락이 없었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고 메시지도 읽지 않길래 처음엔 늦게까지 회식이라도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휴대폰에서 신호는 갔지만 누군가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밤 8시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대병원인데요. 보호자 되시죠? 그 한마디에 다리가 풀렸고 아이는 아직 저녁도 먹지 않았는데 나는 그대로 주저앉아 울고 말았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심장이 멈춘 상태였고 의사는 단지 제 손을 조용히 잡아주었을 뿐이었습니다. 그 사람 위에는 하얀 천이 덮여 있었고 손끝이 너무 차가웠습니다. 어떻게든 살아있을 것 같았는데 찬바람만 돌아다녔습니다. 그날 이후 삶은 숨을 쉬는 법부터 다시 배워야 했습니다. 하루아침에 가장을 잃은 집안, 나는 전업주부였고 남편의 통장 비밀번호도 모르던 사람이었습니다.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 누구에게 물어봐야 할지조차 몰랐습니다. 검색창에 남편 죽었을 때라고 쳤습니다. 처음엔 손이 떨려서 남편의라고 잘못 입력했지만 자동완성에 뜬 단어들을 보며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사망신고, 장례 절차, 상속, 재산 조회, 빚 상속, 이 모든 걸 지금 내가 해야 한다고? 가장 먼저 해야 했던 건 사망진단서였습니다. 병원에서 발급받을 수 있었고 적어도 2~3분은 미리 떼야 한다고 안내받았습니다. 그게 없으면 사망신고조차 할 수 없다고요. 주민센터에서 사망신고를 할 때 담당 공무원이 제게 물었습니다. 사망 원인은 뇌출혈로 쓰면 될까요? 나는 한참을 멍하니 있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남편의 이름이 적힌 가족관계 등록부에는 사망이라는 2글자가 찍혔습니다. 사망, 그렇게 간단한 말로 한 사람의 존재가 정리되는 걸 보며 눈물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장례식은 정신이 없었습니다. 친정과 시댁 모두 놀랐고 친구들이 장례식장 예약부터 도와줬습니다. 3일장, 처음엔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몰랐지만 하루는 수습, 하루는 작별, 하루는 정리라는 걸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장례식에는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었습니다. 입관, 운구, 납골함, 제단, 상복, 식사, 그 모든 걸 일일이 선택해야 했고 어느 업체를 쓰느냐에 따라 비용은 수백에서 1,000만 원까지 달라졌습니다. 우리는 적금을 깨서 치렀고 장례가 끝났을 땐 빈 통장이 하나 생겼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그 이유였습니다. 남편 명의의 통장을 내가 쓸 수 있을까? 보험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어디에 들어있었더라? 혹시 남편 명의의 빚이 있었던 건 아닐까? 이제부터는 정말 현실적인 문제들이 밀려왔습니다. 가장 먼저 한 건 금융감독원의 파인FIN이 사이트에 들어가 남편의 예금, 보험, 대출 정보를 조회한 것이었습니다. 사망자의 금융재산 통합 조회는 생각보다 오래 걸렸고 접수 후 7일에서 10일은 지나야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사이 나는 국세청 홈택스, 정부 스문의 건강보험공단까지 들어가 남편 명의의 세금, 미납금, 부채가 있는지도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큰 빚은 없었지만 자동차 할부가 남아 있었고 그걸 상속받게 되면 내가 대신 갚아야 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럴 땐 법적으로 상속 포기
혹은 한정 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는 아이와 나에게 혹시라도 위험이 갈까봐 한정 승인을 선택했고 지방법원 민원실을 수차례 오갔습니다. 수수료, 인지세, 송달료까지 따지면 절차 비용도 몇십만 원은 들었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놓치는 게 있습니다. 바로 보험입니다. 남편이 들어둔 보험이 다행히 하나 있었는데 10년 전 사무실에서 단체로 가입했던 생명보험이었습니다. 그 보험금을 받기 위해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보험 청구서 등을 준비했는데 보험사에서 청구 절차만 2주 이상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도 아이는 아팠, 나는 감정을 추스를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거치며 나는 매일 조금씩 무너지고 또 매일 조금씩 다시 일어났습니다. 밤에 울고 낮에 서류를 쓰고 아이 앞에선 울지 않기 위해 치약 냄새를 맡으며 참았습니다. 가끔은 남편의 옷장에서 나는 냄새에 무너졌고 가끔은 아이의 웃음에 다시 일어났습니다. 이 영상은 그런 저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혹시 당신이 지금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낸 그 상실의 강 앞에 서 있다면 부디 이 말을 기억해 주세요. 슬픔과 행정은 함께 옵니다. 그 슬픔을 혼자 견디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하나 같이 알아가면 됩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당신은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다. 남편은 떠났지만 그 사람이 남긴 마음은 아이의 손을 잡을 때마다 내 삶 속에서 다시 살아납니다. 나는 이제야 알았습니다. 가족이란 건 함께 있을 땐 몰라도 남겨졌을 때 지켜줘야 한다는 거려. 이 영상이 누군가에게 작은 길잡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러블리프 채널은 시니어의 삶과 감정을 이야기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가 이 이야기를 더 많이 나눌 수 있게 해줍니다.